여든의 정순 씨, 요양원 입소를 앞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낡은 가죽 지갑에서 빛바랜 통장 하나를 꺼냈죠. 흐릿해진 눈빛으로 통장 표지를 한참 쓸어보던 그녀는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통장을 외아들 경호에게 건넸습니다. 필요할 때 쓰거라. 이거면 내 마지막까지는 괜찮겠지. 그 말은 흡사 한 번도 진심으로 기댄 적 없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뢰의 증표 같았습니다. 경호는 덤덤하게 통장을 받아들었지만 정순 씨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그날 밤,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정순 씨는 천장을 응시하며 되뇌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내 마지막까지는 괜찮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동시에 노년의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그녀는 통장이라는 물질적인 안녕을 넘어 아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무심하게 반짝였고 정순 씨의 불안한 마음은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아들에게 통장을 맡기기로 한 그녀의 결심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마지막 기댈 곳마저 흔들리게 될 전조였을까요? 통장이 건네진 그 순간 이미 그녀의 삶에는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던 그 통장은 이제 아들 경호의 손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정순 씨의 마음속에서는 신뢰와 불안이라는 두 개의 감정이 마치 씨앗처럼 서로 엉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싹을 틔웠지만 다른 하나는 노년의 고독과 불확실성이라는 흙 속에서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죠. 그녀는 과연 어느 쪽에 기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기댈 곳은 과연 단단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의 통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정순 씨의 마지막 삶의 무게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추가 아들의 손에 쥐어진 순간 모든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고가 그녀의 남은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과 어쩌면 그 희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창밖을 향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미래를 아들의 손에 맡겨진 자신의 운명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맡긴 날, 정순 씨는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생명을 지탱해 줄 마지막 동아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동아줄의 끝이 아들의 손에 쥐어진 순간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과연 그 동아줄을 굳건히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놓아버릴 수도 있을까요? 정순 씨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불안은 그림자처럼 커져갔습니다. 몇 달 후 병원비를 내러 간 요양원 직원의 전화가 정순 씨의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르신,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그 한마디에 정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잔고가 없다고? 분명히 몇 달 전 아들에게 건넬 때만 해도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요양원의 외출증을 끊고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의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통장 내역은 정순 씨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0원. 정말로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경호가 입 밖으로 터져나온 아들의 이름과 함께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마치 얼음덩이가 된 듯 차갑게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굳건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고통은 그 어떤 신체적인 아픔보다도 잔인하게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심하며 아들에게 건넨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다니.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정순 씨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그녀의 돈을 쓴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폭풍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은 그녀의 마지막 삶의 존엄마저 위협하는 듯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 속에서 정순 씨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장이 비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돈이 없어졌다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상처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칼을 맞은 듯한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정순 씨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바빠요. 짧고 단호한 그 한마디는 정순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바쁘다는 말 뒤에 숨겨진 무관심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싸늘한 핀잔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노인돈 관리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말은 마치 정순 씨의 무능함을 비웃는 듯했고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듯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고립감에 정순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면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었습니다. 내 돈, 내 손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늦은 결심이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정순 씨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그녀의 굽은 등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지팡이를 짚고 아들 경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낡은 지팡이가 빗물 젖은 아스팔트를 쿵쿵 찍을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과연 어떤 얼굴로 자신을 맞이할까? 아니면 그녀를 외면할까?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순 씨는 빗속을 뚫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어떤 외로움도, 그 어떤 냉대도 그녀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그녀의 강한 의지가 빗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짐을 들고 허둥대던 정순 씨의 눈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싱글맘 지연 씨였습니다. 지연 씨는 노모의 어려움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 망설임 없이 다가와 짐을 들어주며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에 정순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연 씨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 한마디는 정순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자신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동질감과 낯선 이에게서 느끼는 깊은 공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적극적으로 정순 씨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통장 내역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 혼자서 힘드시면 안 돼요. 그녀의 진심 어린 도움의 제안에 정순 씨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홀로 견뎌왔던 그녀에게 지연 씨의 존재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낯선 이의 손길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온기는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정순 씨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지연 씨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걸까? 단순한 오지랖일까? 아니면 그녀만의 아픔을 통해 정순 씨의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일까?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행동은 정순 씨에게 잊고 있던 인간적인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홀로 감당하려 했던 고통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동반자를 만난 정순 씨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의 손을 잡고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연 씨의 따뜻한 마음은 정순 씨의 얼어붙은 삶의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도움으로 정순 씨의 통장 내역을 추적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은 아들 경우의 계좌가 아닌 며느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정순 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몰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의 통장을 이용했고, 심지어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갖은 수를 썼던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족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정순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경우의 반응은 정순 씨를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걸 캐요? 당신 때문에 아내가 떠났어요. 경우는 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정순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비난은 정순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사랑했던 자식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절망감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경우의 두 얼굴은 정순 씨의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숨겨진 빚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정순 씨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복수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체념할까? 그녀의 눈빛은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은 정순 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깊고 또 깊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받은 배신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정순 씨는 새벽거리로 나섰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텅 빈 통장과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뿐.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절망뿐인 현실은 그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굽은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삶의 바닥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토록 외로운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 씨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지친 정순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통장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정순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동시에 위로와 공감에서 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정순 씨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낯선 이의 연대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 복수와 체념, 아니면 새로운 삶의 시작. 삶의 바닥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연대는 정순 씨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텅 빈 통장이 상징하는 물질적인 빈곤을 넘어 지연 씨는 정순 씨에게 마음의 풍요로움을 선물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연대는 정순 씨의 삶을 다시금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리의 밤은 차갑고 쓸쓸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온기는 그 어떤 추위도 녹일 수 있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며느리가 벌인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서 은행은 정순 씨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었지만 정순 씨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다시 통장에 넣으며 새로운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의 예금주 칸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새겼습니다. 예금주 한정순. 자신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통장을 손에 쥔 정순 씨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돈 같네. 그 한마디에는 단순한 돈의 소유를 넘어 자신의 존엄과 존재 가치를 되찾았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과 자식의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한정순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존엄의 회복,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정순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 할까?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식을 벌할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까? 그녀의 손에 들린 통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그녀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온전한 한정순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통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녀가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 통장은 그녀의 존엄을 되찾는 과정의 절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채워진 통장. 그 속에는 그녀의 지난 고통과 회복의 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요양원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조용히 지연 씨의 어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커서 어려울 때 쓰렴. 엄마한테 말은 하지 말고. 정순 씨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텅 빈 통장처럼 보이던 삶 속에서 그녀는 다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 그녀는 비로소 사랑과 연대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며느리와 아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지연 씨와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정순 씨의 위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은 지연 씨의 딸은 순수한 눈으로 정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정순 씨는 자신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삶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사랑의 순환, 존엄의 회복, 그리고 조용한 여운이 감도는 엔딩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은 비록 한때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통장은 비어도 마음은 아직 남았더라. 정순 씨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압축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가치, 즉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